네, 여러분 오늘 이제 민법 노무사 문제풀이 강의 5회차의 복습 동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5회차입니다. 5회차 바로 이어서 갈게요. 오늘은 5회차. 자, 한번 가볼까요? 표현대리. 여러분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거든요. 무권대리이지만 뭐예요? 우리 본인님께서 야 너가 그 대리의 외관 형성의 책임, 너가 그 대리인의 그 무권 대리인이지만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했네? 기본 대리권을 줬네? 대리권을 줬지만 그게 소멸했네? 하여튼 그런 대리의 외관 형성의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로서 뭐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고 표현 대리가 성립해가지고 효력이 미치게 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라고요. 근데 뭐예요? 강행규정 위반은 이건 성립할 수 없어요. 왜? 확정적 무효니까. 요게 그래서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확정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리권 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네, 이거 맞는 지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강의 때 설명드리겠지만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내거든요. 대리 내. 유권 대리예요. 근데 이건 무권 대리잖아요. 무권 대리인데 어떻게 유권 대리가 될 수 있냐? 요게 문제가 됐었던 건데 표현 대리는 그 대리권 존부, 그다음에 남용은 뭐예요? 그 남용 의사.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 다르더라.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그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더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과실상계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 여러분들 대리에 대한 제가 전적인 책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전적인 책임. 그리고요, 요게 그래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표현 대리는 뭐예요? 무권 대리라고요. 무권 대리니까 효력만, 거래 안전, 상대방 보호, 본인의 외관 형성 책임에 따라 가지고 효력만 미치게 하는 거지 유권 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로 전환되지 않는다. 요것도 같은 지문이에요. 요게 같은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출될 것 같아요. 그 유권 대리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다. 서로 다른 주장. 여러분들 다음 여러분들 묵시적 대리권도는 대리인이라는 명시적인 명칭이 필요 없더라. 여러분들 뭐예요? 수권행위 뭐예요? 알면서도 이의 없이 방임. 알면서 이의 없이 방임하면 묵시적 수권이 가능하다면서요. 그 마찬가지 그 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했다? 수여의 의사표시 인정될 수 있더라. 요게 바로 그 쟁점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무조건 대리권 없으면 선임고시, 상대방 선임고시. 물론 증명 책임의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본격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상대방 선임무과실 이어야 돼요. 왜요? 거래 안전, 상대방 보호, 본인의 외관 형성 책임 때문에 인정하는 건데 상대방이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어야죠. 그러니까 선임무과실 체크됐고요. 자, 다음 네, 본인의 성명을 모용했어.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이게 타인 명의를 사용한 거거든요. 타인 명의 사용한 법률행위. 용한 법률행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대리권을 주지 않았으니까 기본 대리권조차 없죠. 그러니까 126조가 이게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조차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 대리권조차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6조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판례가 126조를 유추 적용합니다. 왜요? 유사해요 상황 자체가. 볼까요?
그 모용한 사람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었어.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었던 사람이 본인인 것처럼 행위를 한 거예요. 나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가 아니고 갑인데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믿음대 정당한 이유. 여러분들 기본 대리권이 있고요. 본인으로서 본인의 권한 행사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 대리 법리가 유치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복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부가 아니었던 거야. 승부가 아니었던 건데 그 복대리인, 이 사람 무권 대리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인이네요? 거기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나요? 네, 있죠. 당연히 가능하죠. 왜요? 여러분들 외관 법리라니까요. 표현 대리는 거래 안전을 위한 외관, 그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그 껍데기 외관이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외관이 충분히 존재하는 겁니다. 거래 안전 외관 책임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소멸한 대리권을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어. 기본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어. 기본 대리권이. 근데 이걸 바탕으로 뭐예요? 요 권한을 넘는, 즉 129조를 바탕으로 126조가 성립할 수 있냐, 여러분들. 성립할 수 있더라. 여러분들 거래안전 외관책임, 거래안전 외관책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언제요? 대리행위 당시. 이것도 상식적인데 여러분들 거래안전 외관책임입니다. 거래안전을 위해 가지고 책임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거래할 당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제3자는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거래안전 외관법리, 외관법리, 외관책임이라고 합니다. 외관법리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상대방 보호. 그러니까 원래는 무권대리로서인 걸 무효를 거래안전, 외관법리, 상대방 보호를 위해 가지고 유효하게 예외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상대방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보호예요. 상대방 보호. 다음 넘어갈까요? 301. 네, 가겠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당연해요. 여러분들 너무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권을 상실했어. 친권을 상실했어. 아동을 학대해가지고 친권을 상실한 부모도 부모처럼 보이잖아요. 외관이 보이잖아요.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행위한 거나 대리권 소멸 후에 자기가 한 거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129조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돼요, 여러분들.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왜요? 거래안전 외관 법리, 거래안전 외관 책임, 상대방 보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협의의 무권대리 이제 나오네요.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도 최고권을 행사. 여러분들 요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계단 철거 우리 미성년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있죠. 그 철회권에서만 이 문제가 됐고 위에 15조에 확답 촉구권, 확답 촉구. 여기서는 이런 거 문제 안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확답 촉구권, 그걸 최고권이라고 옛날 말이거든요. 옛날엔 최고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철회권만 악이다. 여기서도 계단 철거 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볼까요? 무권 대리인이 했는데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추인을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때는 무권 대리로서 유동적 무효였는데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번복해서 추인할 수 없어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추인해서 유효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음 306번.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추인해도 언제나 무효예요. 여러분들 상대방 보호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입니다. 추인은 상대방 보호 및 본인의 보호를 위해 가지고 유효하게 만드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유효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무조건 무효. 무조건 무효고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책임도 지지 않는 거예요. 체크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의리, 대리권 없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 수권을 받았다면 추인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이 스스로 추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본인이 추인하라고 권해줬어.
야, 가가지고 추인해! 라고 보내줬으면 당연히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에 무권 대리로 인해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본인은 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양수인, 승계에도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추인의 상대방, 추인의 의사표시, 상대방. 다 돼요, 다. 무권 대리인도 되고요, 상대방도 되고요, 승계인도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조금 특이해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추인, 조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인 있었음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그 추인 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직 추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거절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상대방 보호를 위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땡큐네? 하고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여기 보세요. 그 사실을 몰랐으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고 추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선택입니다. 상대방의 선택.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권대리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알고 방치 이런 말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사고소만 안 했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묵시적 추인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랑 민사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형사고소 때문에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묵시적 추인이 가능하긴 한데 형사고소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된다고 할 수 없죠. 다음, 묵시적 추인은 유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효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그냥 부작위에 불과하잖아요. 다음, 무권대리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 이게 여러분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일부에 대한 추인. 원래 전부에 대한 추인이 원칙이에요. 전부 추인이 원칙이고 왜요? 일부에 대한 추인이 허용되면 본인이 유리한 것만 골라가지고 추인해버리거든요. 그러지 마라. 전부 추인해라. 다만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그렇게 해 라는 겁니다. 다음, 무권대리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동의 없이 일부 추인 없다. 체크. 바로 공식이고요. 동의 없이 일부 추인 없다. 다음,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게 소급효. 요게 CF 뭐랑 다르다. 무권대리의 무효행위 추인. 이거랑 좀 구별하자라는 거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는 거 이따가 볼 겁니다. 다음 볼까요? 네.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거는 133조 단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133조 단서인데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와 그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모두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모순되면 안 되죠. 모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모순되는 경우, 상대방이 권리를 취득하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관계처럼 그런 관계여야 소급효가 제한되더라. 얘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뭐예요? 확정적 무효 되니까 확정적 무효. 그러니까 무권대리 추인할 수 없죠. 그거랑 똑같아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 확정적 무효 됐으니까 다시 추인할 수 없다. 똑같습니다. 다른 대리권 없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추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러면은 철회할 수 없어. 여러분들 계단 철거 그대로 적용됩니다. 악이 추인한 사실을 알게 됐으면은 뭐예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317번 볼까요? 370번 볼까요?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무권대리 했네요. 제한능력자가 무권대리 했어요. 여러분들 제한능력자가 왜 나오냐? 135조 2항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제한능력자인 경우는 무권대리 책임을 묻지 못한다. 무권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걸 묻지 못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무권 대리가 뜨면 무조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다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뭐가 실책임이에요? 네. 상대방의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라도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 가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무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권 대리인이 주장 증명.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요거 또 많이 나오거든. 조문 자체에 135조 1항에 뭐예요? 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계약의 이행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계약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손해배상의 예정, 뭐 위약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무권 대리인은 그에 따라서 손해액 지급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주의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산속한 경우에 무권 대리인은 무권 대리 행위를 유효한 것처럼 한 사람이야. 근데 그래 놓고 뭐예요? 무권 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해? 뭐예요? 신의 측에 반하잖아요. 신의 측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여러분들 모순 금지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상대방이 악이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 걸 알았어. 그러면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죠. 왜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요렇게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지문에 나오면 좀 주의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갈까요? 법률행위의 무효네요. 다음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이게 여러분들 일부 무효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무효면 일부만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의 원칙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겁니다. 여러분들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다음 무효인 법률행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이거 뭐랑 구별하자? 133조 본문 무권대리 추인이랑 구별하자. 계약 시에 소급해가지고 유효하게 되는. 다음 추인은 뭐예요? 유효하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 무효인 걸 유효하게 만드는 거니까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당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박의 의사표시를 취소로 했네요. 아, 강박이라는 이유로 취소했으면 뭐예요? 소급 무효된 걸 그 무효 원인이 종료했어요. 언제? 강박에서 벗어난 겁니다. 강박에서 벗어났다면 무효행위 추인에 따라 추인할 수 있어요. 요게 조금 특이한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뒤에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또 나오니까 구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묵시적 다 된다니까요. 묵시적 가능하고요. 또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 즉 유효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 그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기에게 유리한 거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맞습니다. 다음 330번 유동적 무효인. 요건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CF 허가 배제 잠탈 이러면 뭐예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받을 전제로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유동적 무효 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문 싹 보고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중요 내용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볼까요? 계약금 배액 상환은 가능하더라. 이거는 계약의 유무효랑 무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동적 무효일 때 가장 핵심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권적 효력 X. 그러니까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겠어요? 채무불이행이 있겠습니까? 채무불이행 없어요.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비교해서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주의하시고요. 다음
허가 신청자, 근데 허가는 받기로 했잖아. 그 허가 신청조차에 협력할 의무 있어요. 의무 있고요. 이거를 소송으로서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부수적 의무예요. 진짜 찐 중요한 의무는 뭐예요? 결국엔 매매계약이거든요.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도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으니까 해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제할 수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 빼고 다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어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디귿, 유동적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유효로 될지 무효로 될지 모르는데 부당이득 반환 안 돼요. 계약금 해제해야 됩니다. 다음, 지정 해제됐어요? 그러면은 확정적 유효하고요. 뭐예요? 새로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뭐예요?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새로 계약 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 계약 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뒤에 지문에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얘는 아예 그냥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대. 얘는 아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대. 그러니까 뭐예요? 허가를 전제한 겁니다. 허가 전제 보세요.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 무조건 안 된다 했고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더라. 유동적 무효니까 무효. 그 다음에 근데 요 협력 의무 허가는 받아야 되니까 그 협력 의무, 근데 이 대금 지급은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부수적 의무. 이게 본질적 의무예요. 여러분들 동시이행 관계 뒤에서 배우겠지만 동시이행 관계는 적어도 대가적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대립하고 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적어도 본질적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 있어야 되지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되게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시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부수적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협력 의무 위반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협력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예정? 요거 가능하다. 요거는 가능하더라. 요거는 가능하더라. CF 뭐가 안 된다? 협력 의무 위반에 따른 해제. 계약 해제는 안 되더라. 왜요? 본질적 의무가 아니니까. 본질적 의무가 아니니까. 의무 X. 다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채무 불이행 해제, 대금 지급 불이행도 해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 좀 돼. 협력은 그래도 협력 의무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안 하면 손해배상을 예정해가지고 돈이라도 받든지 아니면 실제로 소송으로서 구하든지 소를 제기해서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 여러분들 이거 140조에 승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그 대리인, 그 승계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특정 승계인도 돼요. 자, 넘어갈까요? 다음,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취소 가능해요. 여러분들 CF 일부 무효 있죠? 일부 무효. 이건 조문에 있어요. 뭐예요? 일부 무효.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게 원칙인데 뭐예요? 일부. 법률 행위의 일부가 일체성이 있고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인데 일체성이 있고 그다음에 분할 가능성, 그다음에 가정적 의사. 나머지만으로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무효. 이 단서에 따라 가지고 일부만 무효로 하는 게 가능한데 얘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느냐? 가능하더라. 그래서 뭐 가특가 이렇게 외웠었는데 가분적이어야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 그다음에 플러스 특정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은 동의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잖아요. 언제든지 취소 가능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할 수 없어요. 추인해버리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확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추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되게 특이하고 여러분들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꼼꼼히 조용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요거는 취소에 따른 효과를 적어주시면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근데 취소 원인이 소멸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인데요. 지금 유효인데요. 유효여야 되는데 소급해서 무효가 된 후에 유효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효하게 할 수가 없다. 소급해서 무효하게 됐다. 이게 앞에 뭐랑 비교하자? 무효행위의 추인으로는 가능하더라. 무효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더라. 이건 되더라랑 이건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됐고요. 다음에 의뢰의 기망행위로 병에게 매도했네요. 제3자의 기망행위네요. 제3자의 기망행위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취소권은 누구를 상대로?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뭐예요? 계약 그만하자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을이 기망했다고 해서 을한테 취소할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람은 병이거든요. 병이랑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병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조문 내용입니다.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왜요?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체크됐고요. 다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성년이 되기 전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행한 경우 여러분들 법정 추인은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하여야 되거든요. 언제요? 성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법정 추인 쟁점이 나오면 무조건 성년이 되기 전에 혹은 성년이 됐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담보의 제공도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더라. 제가 두 문자 따드렸죠? 자, 다음 취소권자가 이의 보류 없이 일부의 이행을 수령하면 법정 추인이 된다. 네, 맞아요.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 없이 일부의 이행을 원래는 여러분들 1호에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이행의 의미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도 포함하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부의 이행을 받는 경우, 수령하는 경우도 법정 추인 되더라. 체크하시고요. 다음 취소권은 무조건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되나요? 아니요. 재판 외에서도 의사표시하면 돼요. 야, 우리 취소하자. 그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필요 없어요.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형성권이니까 이거 제척기간. 여러분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한 날로부터 10년은 안 바꿔내거든요. 근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상추 싸움 할 때 상추 이렇게 외우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까지 체크하고 있어야 여러분들 안 틀립니다. 그래도 우리 아쉽잖아요. 저런 문제 틀리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문제를 맞추기 위한 조금 좀 그럴싸한 두 문자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의사 능력이 없네요. 의사 무능력자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무효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볼까요? 무효 상태에서 추인하더라도 무효예요. 뭐예요?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 취소 원인이 소멸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무효 행위의 추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든 무조건 무효 원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고요. 추인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 능력을 회복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여러분들 소급이 아니에요. 소급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추인을 해야 된다. 라는 점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지우고 시작할까요? 네. 뭐죠? 지우개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효한 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추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체크해 주시고요. 의사 능력을 회복한 후에 그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뭐예요? 근로계약은 장래에 향해서 유효하더라. 소급 CF 뭐랑 비교하자? 무권대리랑 구별하자. 무권대리랑. 요거랑 약간 헷갈렸네요. 다음 의상 능력을 회복한 후에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되나요? 아니요. 이거 별도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사 능력을 회복한 후에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추인이 되냐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 의사표시 해야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무효거든요. 처음부터 계속 무효예요, 지금은. 취소라는 개념이 들어올 여지가 없더라. 아시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 이제 무효 취소에 따른 뭐 청산 관계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무효면은 아예 법률 행위에 따른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이 개념이 아예 성립할 수가 없어요. 무효기 때문에 주고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 되게 좀 이상하게 많이 보이는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 말고도. 다음. 요거 이제 좀 특이한 지문인데 여러분들 시겁하셨죠? 이런 거 이거 보면서 일단은 갑이 사망하고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보겠습니다. 갑이 아버지인데 여러분들 이거부터 여러분들 꼬았어요. 얘가 2분의 1, 2분의 1 지분으로 상속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을 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강박해가지고 얘가 뭐래요?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누구에게? 정에게. 을이 직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불안에서 벗어난 을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들은 정에게 매도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여러분들 그림 딱 뭐예요? 그림 딱 뭡니까? 지분 이전 등기. 요 2분의 1 지분 이전 등기. 이중양도예요, 이중양도. 근데 여러분들 사실관계에서 지금 보시면 이중양도인데 배임행위에 뭐 적극가담 이런 말 안 나왔죠? 여러분들 이 뭐 강박 나왔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정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유효한 이중매매가 되는 겁니다. 유효해요. 유효. 103조 위반이 아니더라. 그러면은 이 증여에 따라 가지고 소유권 넘겨줄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 얘한테 유효하게 등기를 이미 넘겨버렸으니까 이전 의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효. 이행불능. 무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행불능. 후발적 무효로서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후발적 무효로서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요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 여러분들 강강세. 강박이라고 해가지고 공서양속에 반하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110조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요게 아닌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110조로 취소될 수 있을 뿐.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해당하지 않으니까 무효가 아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진위는 진마바가 아니다. 진위는 진마바가 아니다. 아우 뺏기기 싫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는 뺏기기 싫은데 뭐예요? 지금 증여할게 라는 의사,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다음. 단순, 그러니까 요거는 유효하다니까요. 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유효해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유효하게 넘겨줬으니까 더 이상 병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가지고 지분을 넘길 수가 없죠. 이행불능 책임져야 됩니다. 이행불능입니다. 다음, 요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체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사실관계에서 숫자가 나오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3추 물어보니까 3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3추 물어본 거거든요. 보세요. 직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이런 말이 괜히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후 변호사와의 상담으로부터 벌어난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즉 뭐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났네요. 추인할 수 있는 날, 불안에서 벗어난 날. 취소 사유가 소멸한 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네, 다음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 가보겠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법정 조건은 부관이 아니에요. 부관은 여러분들 우리 의사표시 법률행위거든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인 법률행위에 관련된 건데,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련된 건데, 법정 조건은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관이. 다음,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동기 표시설 말고 조건 표시설. 조건 표시설.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된다니까요. 묵시적 된다니까요. 다음. 실제로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에 관련된 그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조건 존재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체크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 여러분 이거 계속 나오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법률행위 의사표시 관련된 내용이에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위한 사실 인정의 문제거든요. 다음 조건 성취. 여러분들 정지 조건과 이제 해제 조건을 구별할 때가 됐습니다. 정지 조건은 뭡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이죠. 해제 조건은 뭐예요? 조건의 성취되면 효력 소멸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건 성취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네요. 그 권리를 취득하는 자.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고요. 아시겠죠? 개념에서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조건이 성취되면 대금 완납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효력이 발생한대. 뭐예요? 정지 조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이 파트는. 개념. 다음, 소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 청구는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다니까 이거 해제 조건 아닙니까? 아니요. 해제는 여러분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네가 이행하지 않으면, 즉 이행 X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예요? 해제의 의사표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제 조건으로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 잘 해주시고요. 정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해제 조건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제 조건도 마찬가지인데 효력. 성취한 때부터인데 여러분, 그리고 효력이 생기고요. 효력이 상실하고요. 뭐가 핵심이냐? 이거 당사 특약 가능해, 특약.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약에. 한번 볼게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신청이 불허됐으면 무효로 한다라고 약정한 게 이건 해제조건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일단 계약은 유효해. 계약이 유효하고 쭉 진행되는데 나중에 신청을 못 받았어. 신청 불허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계약이 무효, 효력이 상실한 다음에 그럼 정지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음, 요건 되게 유명하니까 약간 관용구처럼 외우시겠어요?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약혼이라는 건 헤어지지 말자잖아요. 그러니까 약혼 예물을 줬어. 그러면은 혼인이 불성립, 그러니까 파탄난 거죠. 파혼된 거죠. 파혼이 되면 파혼되면 그 조건 성취. 그러면은 효력 소멸. 뭐예요? 증여의 효력 소멸이에요. 증여 효력 소멸인 거예요. 파혼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한다. 뭐예요?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 조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 그러니까 뭐예요? 헤어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헤어지지 말자. 돌려받고 싶냐? 증여의 계약을 부인해가지고 돌려받고 싶냐? 파혼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였으면 그 의사에 따른 특약으로 가능하고요.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그 종문이거든요. 149조인가 7조인가? 하여튼 조건 성취가 미정하더라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좀 특이한 중요한 조문이에요. 다음에 과실로, 과실도 가능해요. 과실도 가능합니다. 고의에 의한 조건 성취 방해도 물론 마찬가지겠지. 그건 당연하지만 과실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 과실로 방해했다 그러면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내용이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부 무효 이게 조문인데 일부 무효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불법적이면 뭐예요?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 거예요. 여러분들 허가를 받겠지만 내가 허가해주면 뭐예요? 뇌물 줄게. 뇌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전부 무효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요거 두 문자 따드렸죠? 무조건 두 문자로. 기해무, 불정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야.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건데 이미 성취가 됐어. 그럼 당연히 무효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성취가 불가능해. 그럼 효력이 없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해무 바로 찍어 주시고요. 기해무 맞는 거예요. 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게 틀린 거예요. 다음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즉 기성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이미 조건이 성취했다,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예요. 기성 조건, 정지 조건이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요. 기해무. 다음 불정무.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실제로 조문에 나와 있고요. 정지 조건을 붙였다. 근데 원래 유언은 사망에 따라서 사후 효력 발생인데 아직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아직 정지 조건이 이 뒤늦게 성취가 됐어. 그럼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요거 된다라는 게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의 중에 봤고요.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제가 두 문자 좀 재밌는 거 따드렸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 부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장래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 지울게요. 법률행위 효력을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면 뭐예요? 이건 조건이고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해. 근데 언젠진 모르겠어. 그게 불확정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장래 일단 발생은 해. 언젠지는 모르겠어.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고요. 요거에 의존시키는 게 기한이라 그랬습니다. 기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불기확. 이거 안 바꿔. 무조건 조불기확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불불로. 여야불. 요거는 여야불이죠, 여러분들. 여야불. 즉 이게 기한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히 발생하는데 그게 언젠지 몰라? 이게 불확정. 언제 발생할 것인지 그 시기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확정 기한인데 이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려면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그냥 여야불.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불확정 기한이거든요. 이거를 이때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됐을 때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보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거를 구별하자 여야불입니다. 그렇게만 바꿔서 나와요. 여야불이에요. 여야불. 다음에 이게 불불로. 불확정 기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한으로 했으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거라고요. 뭐예요? 이행하여야 된다고요. 여야불이잖아요. 여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하여야 돼요. 왜요?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야불, 불불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다음
변제에 관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졌네요. 그럼 이 사실이 발생해야 뭐예요? 발생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거죠. 이 일정한 사실이 부관, 그 효력이 그때 이 사실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미뤄준 거니까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발생한 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불불도. 기한의 효력은 무조건 도래 시부터고요. 요거 특약으로 요게 CF 조건이랑 구별하자. 기한이 무의미해지거든요. 왜요? 기한은 발생할 것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조건 그 기한이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라고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특약을 하잖아요. 특약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기한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당사자 마음대로 이행기를 정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요. 다음,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이 추정되는 거 맞고요. 채무자의 이익을 추정하는 게 맞아요. 다음 조문 내용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그럼 뭐예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주고 그 기한의 이익 포기하는 겁니다. 기한의 이익을 손해를 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거 포기할게. 이거예요. 뭐예요? 이거. 이자. 그동안 기한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달달이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던 상황인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 상황인데 이거 이자를 다 손해배상해주고 기한의 이익 포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중도상환수수료. 다음에 이거는 결론부터 알자 그랬죠, 여러분들? 형성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주는 거더라. 그러니까 땡큐예요.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는 형성권을 받는 게 더 땡큐예요. 엄청 강력한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땡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거 외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거 vs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강력한 권리 형성권 주는 거 땡큐 고마워 그걸로 추정하자 이거입니다. 다음,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되는 거. 이게 388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최총 문제이긴 한데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기한의 이익 상실되고요. 바로 돈 갚아야 됩니다. 체크하셨고 이제 그러면은 5회까지 강의 내용 복습 동영상 마치겠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